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날 그리고 습한 계절 이렇게 소덥지근할 때는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요. 사람들도 짜증이 나죠. 식물들도 그렇다면 짜증이 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일반 식물들도 잘 크고 있다가 갑자기 뿌리채 녹아버리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식물을 방치하게 되면 하루아침만 방치한다고 할지라도 식물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그리고 바로 고사해버리고 황갈색 잎이 발생하는 그런 효과를. 식물의 위치는 여름철 관리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합니다. 일조량이 잘 들어오는 베란다 공간이나 창가 공간에 우리가 주로 놔두는데, 오른쪽 왼쪽 배치를 어느 정도 바꾸고, 그리고 일조량이 조금 작게 들어오는 식물들을 일조량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한 곳에만 놔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온도 관리에 있어가지고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적절하게 닿지 않는 곳에, 우리가 봄에는 에어컨 안 틀잖아요. 겨울에는 에어컨 안 틀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틀고 되면 그 냉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체크해 주시고, 일조량이 봄에 들어올 때 햇볕과 여름에 들어올 때 햇볕과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것을 잘 체크해 주신다면, 그 체크 포인트에 맞춰 가지고 식물, 햇볕을 좀 더 좋아하는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식물, 화기가 낮은 식물, 그런 식물들은 바닥에 있는 것을 위로 좀 올려주시고, 위에 있는 것은 내려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한번 해줌으로써 식물의 적응 능력도, 그리고 배치 능력, 식물이 어느 쪽이 좀 더 좋은지 그게 맞춰 가지고 적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정집에 식물 한번 사놓고 나면은 1년 내도록 그 자리에서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뭐 그냥 잘 키우고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리 이동 같은 경우에는 식물한테 있어가지고 뭐 이사를 한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한 공간 내에서, 베란다면 베란다 공간 내에서 자리만 조금씩만 이동해 주시게 되면 식물한테 있어가지고 적절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이제 온도가 바뀌고 그 환경이 바뀐다면 식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동을 해주면서 배치를 조금만 바꿔주신다고 할지라도 식물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극단적으로 바꾸시게 되면 식물한테는 오히려 악이 되니까 조금씩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 조정도 있고요, 습도 조절도 있고요, 온도 조절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많은 온도가 조정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온도, 적정 온도 24도씨에서 20시 요 정도 수준이 맞춘다면, 우리 여름에는 35도씨 뭐 이렇게까지 고온으로 열대야 그런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밖에서 아스팔트가 익어가요. 이런 계절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가요? 온도를 좀 낮추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실내 공기를 좀 낮추고, 그리고 환기도 한번 시켜주면서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같이 틀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이 쾌적한 공간에서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수록, 그리고 식물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애완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반려동물들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지치고 처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이동을 스스로서 이제 시원한 곳을 이동하고, 그리고 더우면 더운 데로 이동하고, 그리고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산책할 때도 평소랑 좀 다른 모습, 그리고 평소랑 움직임이 달라지는 모습, 식물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캐치해서 우리가 식물 배치를 옮김으로써 습도에 조절할 수 있는, 온도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식물들도 자리 배치에 있어가지고 중요점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날 그리고 습한 계절 이렇게 소덥지근할 때는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요. 사람들도 짜증이 나죠. 식물들도 그렇다면 짜증이 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일반 식물들도 잘 크고 있다가 갑자기 뿌리채 녹아버리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식물을 방치하게 되면, 하루아침만 방치한다고 할지라도 식물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그리고 바로 고사해버리고 황갈색 잎이 발생하는 그런 식물들을 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환기와 통풍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그리고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식물한테는 가장 좋은 효과인데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됨으로써 식물한테는 좀 더 산뜻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선풍기나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틀 때 통풍이 잘 되는 증산작용을, 이제 습도가 많이 있게 되면 습도를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이게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식물과 잎과 잎 사이 줄기와 그리고 토양 표층에 있는 그런 습도들이 나중 되면은 병충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증발시키고 좀 더 순환을 함으로써 식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특히 통풍할 때 사람들이 바깥에다가 그냥 바람이 엄청 세게 불 때 그냥 바깥에다가 야외에 놔뒀다가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강한 바람을 직접적으로 바는 것이 아니고, 선풍기도 너무 강풍으로 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으로 아주 작게 성분기를 회전함으로써 골고루 환기를 시켜주시면 식물한테는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 강한 바람은 식물한테 오히려 더욱더 스트레스 줄 수가 있어서 식물한테는 더 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이 정말로 예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참으로 예민한 식물이고 부드러운 식물일수록 우리한테는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좀 더 희귀하게 보여지는 식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엄청난 고가의 식물들을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들 작은 식물이 주는 이 기쁨과 이 작은 식물이 주는 선물, 이 만족감은 누가 뭐라 해도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여름철 식물 관리를 위해 이 네 가지 물주기, 가지치기, 그리고 자리 배치하기, 그 다음에 환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식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